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만약 홍준표가 광주시장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받은 홍준표 당선인은 광주가 근대사에 제일 훌륭했던 일이 5.18 민주화 항쟁이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그 훌륭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의 명단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습니까? 어서 공개하고 제대로 공로를 인정해드리도록 하겠다고 팩폭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제가 광주시장이 만약 되었다면 광주의 가장 현대사에 자랑스러운 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제가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명단을 내가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 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죄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면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는 그 명단 공개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홍준표 당선인의 해당 발언에 네티즌들은 극공감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건 홍준표님 말이 100% 맞다고 본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공개해야지. 그래야 누가 희생되고 누가 가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별 혜택 다 받아먹는 가짜들은 가려내야 한다라며 명단 공개 못하는 거 보니 가짜들이 5.18 유공자로 등록해서 돈 빼먹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보네요. 민주의 탈을 쓰고 양심을 속이고 광주 정신을 더럽힌 인간들 전부 색출해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없길 바랍니다라며 명단 공개는 당연하다는 댓글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52분께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철근 실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의 징계는 7월 7일 4차 소명을 정리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이제까지 시간 끌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2주 연기라니요? 시간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몰라서 이런 지리멸멸한 모습 쳐보이나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은 윤리위가 제 역할 못한다고 생난리인데 말입니다. 더욱 징계 결정 연기 사유가 이준석 피의 당사자의 소명 부족이라고요? 시바 이준석이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집에 안 기어 들어가고 바로 옆방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명이 부족해 보이면 이준석이를 직접 불러서 소명하라고 하던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결정도 못할 걸 뭐하러 회의를 한 거야. 오늘부터 온갖 방송에 나와 짓거리는 이준석의 모습을 또 봐야 하나? 참 더럽네라고 비꼬며 힐난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내 A씨는 편파에 쩔어 사는 김어준이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초 발표 내용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해경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숨진 이대준 씨의 아내 A씨는 22일 데일리 안과의 통화에서 김어준 씨를 겨냥해 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남편을 화장했었다고 표현했는데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김어준은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여태까지 유족들에게 취재 요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 그 입 다물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는데요. 정치인보다 더 진영 논리에 쳐빠져 온갖 요설로 상대를 능멸하고 있는 김어준에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약칭 법세련은 편파에 찌들어 사는 김어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세련은 김 씨의 음모론은 진실을 규명하고 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패륜적 막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훼손한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은 인권위는 김 씨의 발언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 침해임을 확인하고 더 이상 공영방송 TBS에서 패륜적인 인권유린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김 씨의 거취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TBS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 이대준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운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족 측이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일부에 배당했습니다. 22일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1년여 전에 발표를 철회하고 당시 청와대 답변 지침이 있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월북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대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련자 진술 여하에 따라 문재인이 조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보호이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문제가 됐듯 이번 사건에서도 문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이 무참히 살해되고 화장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TF팀장인 하태경 의원은 22일 해경 방문 후 오늘 방문해서 확인한 건 해경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제시한 7가지 월북 증거는 모두 부실하거나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팀원들과 6시간에 걸친 해경 방문 조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며 제시한 건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빚, 정신공황 등 7가지였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감청자료에 대해 해경은 군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일부 요약만 확인했다고 부실한 증거였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해경이 월북 증거로 제시한 슬리퍼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어 이대준 씨의 개인 것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해경이 처음에 분실됐다고 밝힌 구명조끼도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발견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부유물은 배에서 준비한 것인지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섯째, 월북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도박빚은 인권위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을 인정했다며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 전체 부채를 전부 도박빚으로 자고해 발표했다는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섯째, 조류가 남서쪽으로 흘러 인위적인 노력, 즉 수영이 있어야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해경 발표 역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 떨어진 시각, 수영의 방향, 속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경로만 특정해서 발표한 것은 조작에 가깝다는 게 TF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발표도 오류였음을 확인했다며 10월 21일 정신적 공황 상태 진단은 한 명이 있었지만 이분은 10월 24일에는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또 나머지 7명의 전문가 중 6명은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했는데도 해경은 진단을 취사 선택해 월북의 증거로 삼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을 단정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는 전체적으로 부실 조작 수사였다. 이 중에서 부실로 볼 거냐, 조작으로 볼 거냐는 건 논란이 있지만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언론 보도에 몇 가지 외압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오늘 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내일 국방부 조사를 비롯해 향후 활동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별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